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뜨겁게 달궜던 뉴스,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 정치 뉴스가 최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여권 후보 이재명 후보 확정이 됐고요. 앞서 그리고 야권에서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아주 뜨거운 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여권 후보로서 이 정권 재창출이 되겠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강하게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분야별로 이 공약 대결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보는 게 재해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또 외국인 관련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또 공약을 내놓게 될 것인지, 여기에 좀 관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각 당마다 이 재해동포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정책팀을 TF팀이라고 하죠. 이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서 우리가 좋은 의견들을 좀 도출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대외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 지금 특히 미중 갈등이 아주 치열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 후보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펼쳐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돌아가는 상황,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꼬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여기에 있어서 또 우리가 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표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민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보 확정 후 양당 후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요,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3.0%로 이 10%포인트가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31.2%로 2.0%가 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또 주요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여론조사도 이제는 양강 체제를 또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론조사의 추이도 주요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이 한국의 상황을 말할 때 흔히 자주 인용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요즘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국내 요소수 대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중국의 전력난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주요하게 미국에 대한 이 보복 조치로 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등이 또 한 원인으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중국의 전력난 소식에 한국의 일부 이 한국인들은 꽤 고소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요소수 대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요소수뿐만 아니라 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신문에 이 요소수 대란과 관련돼서 이 정부 대응책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하게 보도됐는데요. 일단은 그 매점 매석을 금지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걸릴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각도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 노력, 이런 게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하게 보니까 이 호주로부터 2만 리터의 긴급 수입을 한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호주와 함께 또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원인인 수천 톤을 또 연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 가격을 통제를 하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을 해서 빨리 이 요소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요소수뿐만 아니라 뭐 지금 보니까요, 이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까지 이 제2 요소수 대란, 이 경고등이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이 요소수 같은 경우 한국에서 특히 이렇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된 것은 이 원료의 98%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소수뿐만 아니라 이 마그네슘, 이 알루미늄까지도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요, 세계 마그네슘 생산량이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이 마그네슘의 연간 사용량 1만 톤 이상, 이거를 세계 5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이 마그네슘이나 또 이 알루미늄, 여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국 의존도가 큰 이 국내 산업에 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중국의 함정에 빠진 이 세계의 공급망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CNBC 방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조업 수준과 경제 규모, 또 인력 훈련도 등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수년째 이어지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대탈출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만큼 규모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나라가 없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중국의 공급망을 대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이 공급망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철저한 이런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중국이 이 최악의 전력난에 있어서 이 진정 국면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전력난은 세계적인 석탄 수급 문제도 일정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하단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대대적인 감산을 추진한 9월부터 본격화돼 중국 전역의 산업 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이 전력난이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사용 감축 정책을 펴지 말라면서 전력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상태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들의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지시했고 전력 요금 인상을 허용해 발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량을 늘리도록 유인책도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석탄을 좀 증산을 해서 이 전력난 문제 해결에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는 그런 소식. 어쨌든 이번 요소수 대란 문제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도적으로 잘 대처하고 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또 이 공약이랄까요, 이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또 내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중국 관련 뉴스가 항상 큰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이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 관련 뉴스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자 신문에 주요하게 보도된 것은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19기 6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나흘간 이 북경에서 열립니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이 덩샤오핑과 같은 반일의 지도자로 격상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이런 뉴스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의 청산진과 중국 특색 민주주의 담론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뭐 이번 주 나흘 동안 이 4일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19기 6중전에 네, 어떤 얘기가 도출될지가 상당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 주요 뉴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